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4일 금요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어제도 급등 마감했습니다. 달러는 어제도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어젯밤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젯밤 저녁 영상에서도 어젯밤은 검증의 시간이다. 더 가는 게 아니고 검증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와 버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실 이런 생각까지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이제 왜 제가 이런 오버슈팅 시나리오가 아예 없었었냐면은 평상시였으면 이 정도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좀 되돌리거나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이 어젯밤에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이 일단 평상시가 아니라는 건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평상시 정도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예 이제 검증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의 이제 슈팅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일단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었는데 잘못된 게 돼버렸죠. 일단 그래서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확대됐고 더 급등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큰 전반적인 시나리오가 바뀌고 아직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늘 내일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어제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 내일이라는 타이밍은 좀 뒤로 좀 밀려지게 됐습니다. 몇 거래일 정도 아마 뒤로 밀려지게 될 거고요. 나머지 시나리오는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이 너무너무나 기술적으로 중요한 타이밍이라든가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코스피 보면서 말씀드렸죠. 1년 반 동안 빠졌었고 반등이 이렇게 이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잘못되면은 이게 하락연자로도 갈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때일 수 있다라고 강조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그대로입니다. 단지 이제 실전 투자 타이밍이 하루 이틀 정도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전반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 좀 한 번만 좀 더 좀 점검을 할까 하는데 지금 사실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떤 일반적인 상승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봐도요. 전 종목이 다 오르고 있고 막 1, 2%씩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금리와 달러의 움직임을 봐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금융시장이 이게 일반적인 평상시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누구나 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상시 이렇게 찔끔찔끔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고 왕창왕창 움직이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확대된 날카로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일단 밑바탕을 깔아야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죠? 일단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다는 걸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변동성의 확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죽으려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시세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의 검증 과정에서 이제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어떤 큰 의미에서의 어떤 그 슈팅성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번 슈팅을 지금 슈팅성 흐름 나오고 있는 이번에 지금 이번에 이 흐름을 마지막 이제 하방 베팅의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이제 이게 이제 투자 타이밍이 하루 이틀 정도 뭐 몇 거래일 정도 좀 뒤로 밀리거나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슈팅이 나오고 있다. 이런 슈팅성 흐름이 되돌려질 수도 있다라는 게 마지막 어떤 투자 생각인 거고 투자 아이디어인 거고 여기서 이제 이 투자 아이디어가 정상적으로 이제 잘 순항을 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빨리 되돌려야 됩니다. 빨리 되돌려야 돼요. 여기서 근데 갑자기 변동성을 축소시키면서 비리비리 하면은 또 올라가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상승을 굳히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 빨리 되돌리는 걸 이제 기대해야 된다. 우리는 이걸 기대하고 하방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그죠? 슈팅이 올라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상황이고 지금 이 변동성이 어젯밤에 확인한 것처럼 평상시에 그런 변동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극적인 상황의 변동성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은 일반적인 평상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침 뭐 코스피 같은 걸 봐도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인데요. 굉장히 좀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저렇게 평상시가 아닌 지금 이제 굉장히 특별하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어떤 뭐 하방 투자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도 뭐 저는 계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이 뭐 마지막 찬스라고 하방 베팅을 할 거면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지금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 엄청나게 확대가 되어 있고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죠? 이번에도 안 빠지면 더 이상 이제 하락 이야기는 못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못하게 될 거예요. 이 정도 일단 이 정도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젯밤 뭐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는 하여튼 다 같이 뭐 급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보시다시피 이 물가 지표가 작용을 했죠, 그죠?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증시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도 보시다시피 뭐 살짝 낮아졌기 때문에 그 고용 지표가 비교적 괜찮게 나온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시장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고용 시장도 생각보다 튼튼해요.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 요즘에 한동안 계속 몇 주 동안 높게 나와가지고 고용 시장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고용 시장의 튼튼함도 확인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고용 시장은 튼튼한데 긴축 우려까지 없어졌잖아요. 어제 오늘 물가지표 확인했는데 긴축 우려까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지금 시장은 좋은 겁니다. 호재에 호재가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몇 달 전, 사실 6월 선물옵션 동시만기 전쯤부터 해가지고 어떤 투기성, 어떤 약간 투기적인 흐름이 좀 극대화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작된 어떤 투기적인 흐름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서 자그마한 호재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어젯밤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있었는데,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아무튼 재무부는 유동성을 좀 계속해서 재무부는 채권 발행을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조금씩 이렇게 흡수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나머지는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긴축 확률 이런 것도 뭐 어쨌든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어젯밤에 뭐 주식시장이 올랐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25bp 인상 못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25bp 인상은 한다라는 관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긴축 확률에 대한 거는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어젯밤에도요. 이 수요일 날 밤에 발표된 그 코어 CPI하고 그냥 CPI 확인하고 나서 그 긴축 확률이 약간 변했지, 어젯밤에 발표된 거로는 뭐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뭐 요 정도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연준 자산 연준 대차대조표 내용 발표됐으니까 좀 잠깐만 좀 체크를 하자면은, 어쨌든 유동성에 대한 이런 흡수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보니까 이번 주는 QT를 좀 쉬어갔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이번 주는 대차대조표 감소가 거의 없었네요. 살짝 줄어들었네요. 이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그 유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한데, 어떤 긴축에 대한 지금 그런 기대감, 그죠?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크게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뭐 줄어들고, 사실 그런 거는 지금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는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고, 어젯밤에도 유럽 증시 제법 많이 올랐고요. 미국 증시도 제법 많이 올랐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도 계속해서 그런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미국 증시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대부분의 세계 증시는 한 달 전에 만들어놨던 그 고점을 넘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중요한 저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이런 그런 저항을 넘지 못한 그런 증시들은 충분히 좀 여유로운 관점에서 하방 베팅의 근거를 여전히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요한 이벤트들은 뭐 다 끝이 났고, 오늘 밤에도 뭐 있긴 있는데, 오늘 밤에도 뭐 각종 인플레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긴 하는데, 글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런지. 일단 하여튼 그런 지표들이 있긴 있다. 시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워낙 투기적인 상황이라 이제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좀 많이 좀 치우치는 그런 상황이라, 솔직히 뭐 반응이 어떨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근데 오늘 밤에도 이런 지표가 발표되니까 이런 거 알아는 놓자라는 그런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미국 증시 개장 후에 발표가 됩니다. 미시간 5년 인플레 이런 기대 인플레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젯밤 미국 증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요즘에 굉장히 건전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 자체의 움직임이 건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이 건전합니다. 이번 주 초였나 발표됐던 나스닥 100 리밸런싱 소식 때문에
애플이 약해요. 애플이 약한데 애플이 약한 게 지금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잘 못 올라가고 비리비리하면서 애플로 가야 될 돈들이 여러 가지 섹터들로 돈이 골고루 쏠리면서 보시다시피 초록불이 좀 골고루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수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좀 날카롭게 움직여서 좀 건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순환매가 돌면서 골고루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엔비디아는 이번에 그 나스닥 100 리밸런싱 거기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신나게 더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는 제가 알기로 아마 고점을 높였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완전히 어쨌든 S&P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추세 상승으로 굳혀진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상승세를 이어나가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거는 좀 다소 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뭐 피로감 이런 걸 느낄 새도 없이 계속해서 슈팅성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되돌려질 수도 있다는 점,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하방 투자의 뭐 아이디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급등시 하방 진입을 뭐 위험하지만 해본다, 그런 건 잘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약간 전략을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확실히 좀 굉장히 좀 시장이 좀 날카롭게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뭔가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게 차라리 좀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하여튼 슈팅성 흐름 잘 이어가고 있다. 완전히 레벨업 됐고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4,500에 대한 돌파 안착이 검증이 된 셈입니다. 사실요. 물론 이게 전반적으로 슈팅성 흐름이기 때문에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돌파 안착 된 거고 추세적인 상승은 막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그래요, 그죠? 나스닥도 어젯밤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직전 고점 자리, 한 달 전에 있는 이 고점 자리를 완전히 이제 돌파 안착을 하고 장대 항공을 뿜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이제 돌파 안착되고 레벨업 된 거고 더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지금 급등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나왔던 고점을 돌파 안착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급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급등의 흐름이 아직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지금 이게 어젯밤에 되돌리는 흐름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어젯밤에도 이렇게 급등을 했으면 이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며칠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슈팅성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봐도 어쨌든 평상시에 그런 흐름은 분명히 아니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일단 요까지 내용을 좀 살펴봤고 더 잘 올라갈 수 있다. 하여튼 미국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뭐 조금씩 확인을 좀 해보자면은, 일단 애플은 뭐 보시다시피 요즘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미국 증시의 호재라고요, 그죠? 애플이 못 가면서 다른 종목들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게 오히려 미국 증시가 더 튼튼해지는 그런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또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또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건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너무나 강합니다. 아마 얘 때문에 반도체 지수도 아마 오늘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급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애플이 리밸런싱 때문에 힘을 잃으니까 이제 엔비디아 이런 친구들로 이제 바톤을 터치해가지고 주도주 교체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너무나 건전합니다, 그죠?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은 약간 있을지 모르나 전반적으로 너무나 건전한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젯밤에 이제 증시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빅스는 이제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와 변동성 지수는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좀 이제 구분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변동성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시장의 변동성도 확실히 확대가 되고 있죠. 심상치 않은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다중바닥형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잘 봐야 되긴 합니다. 이런 게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투자 아이디어인 거고요. 나스닥 변동성도 당연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중바닥형 이런 가능성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고점은 높아졌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죠.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확대되고 있다고요, 그죠? 이거 자체가 지금 투자 아이디어, 어떤 하방 진입의 투자 아이디어일 수 있다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이게 이제 맞는 걸로 확인이 되려면은 빨리 급속하게 되돌려야 된다. 그죠? 변동성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되돌려야 됩니다. 물론 지금 빨리 되돌릴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다라는 건 올라갈 때도 수월하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수월하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마지막 남은 하나의 아이디어인 거고요. 지난번처럼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죠? 지난번처럼, 지난 한 달간처럼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이번에 내려올 거면 빨리빨리 지금 2, 3거래일 만에 지금 2,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올랐던 거 2, 3거래일 만에 되돌리거나 하루 이틀 만에 되돌려야 됩니다.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 하방으로 갈 거면요.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달러도 그렇죠. 달러도 어마어마하게 대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대폭락을 하고 있는 건 물가지표 안정 뭐 이런 거를 재료로 해서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근데 이런 건 좀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기는 조금 좀 선을 좀 넘는 것 같다. 중요한 라인 붕괴시켜 가지고 일단 하락 추세로 가는 건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분명히 검증의 시간을 좀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슈팅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쏘아붙이는 듯한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이런 움직임들 자체가 투자의 아이디어인 겁니다. 슈팅도 적당해야지 너무나 많이 진행이 돼버리면은 이것도 좀 그죠? 오히려 이런 거 보면서 슬슬 달러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역발상 한 번쯤 해볼 그런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죠? 증시 격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뭐 세 번째 투매는 받으라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있죠. 그죠? 예. 약간 그런 투매 이제 약간 그런 격언이 좀 생각이 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마 금리의 움직임도 그죠? 예, 네, 금리도 추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리도 뭐 솔직히 뭐 금리는 다른 거의 움직임에 비하면은 10년물 금리는 비교적 좀 차분한 편이긴 한데 어쨌든 얘도 굉장히 변동성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게 이런 것들이 어떤 하방 투자의 뭐 결정적인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 다만 근데 이제 아래쪽에 지지선들도 좀 워낙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아래쪽으로 가기도 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좀 있긴 있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죠? 왜 금리가 떨어졌죠? CPI, PPI 낮게 나왔으니까 금리가 떨어졌다. 이해는 됩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이 너무 좀 급속하다라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어쨌든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좀 강한 편입니다. 그죠? 굉장히 강한 편이라서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아래로 쭉쭉쭉 내려가다 슬슬 정상화가 되려고 하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적절한 설명을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이렇게 강한 거는 일단 디스인플레이션인 건 맞다. 그죠? 인플레이션이 물가지표 확인했는데 분명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디스인플레이션은 맞는데 여전히 코어 물가는 강하고 그리고 특히 코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인정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느리게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물 금리가 강하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더라고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긴 떨어지니까 일단은 단기물 금리의 움직임이 없는 것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죠? 장기물 금리가 어쨌든 요즘에 특히나 강했는데 이런 움직임은 그걸로 설명이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인플레가 찐득하게 오랫동안 인플레와의 싸움을 지속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강한 것 같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이것도 약간 괴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시장은 지금 이제 완벽하게 이제 긴축 우려 제로의 시대로 거의 뭐 들어섰다라고 거의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주식 시장은요. 근데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이런 것들은 보면 그래도 인플레와의 싸움이 길어질 수 있어라는 걸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의 생각 차이가 또 괴리가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슈팅이 이어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강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교적 좀 특별한 상황까지 좀 와버렸기 때문에 이거 어디까지 갈지 진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존에 굉장히 좀 공격적이었던 좀 꼭지점 잡으려고 했던 좀 그런 생각에서 조금 좀 벗어나가지고 일단은 잠시 며칠 정도는 좀 더 몸을 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좀 바뀌긴 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젯밤 사실 그렇다고요. 뭐 나스닥을 봐도 그렇고 지금 한국 증시를 봐도 그렇고 모양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건 현물지수 보면서 말씀드리면 좀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나스닥 어제 현물지수를 좀 보자면요. 이렇다고요. 어젯밤에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이 전일 급등했던 거를 검증하는 시간을 거치려면 여기 부근에서 움직였었어야 됐어요. 근데 시작부터 갭상승해서 전일의 고점을 획 넘어가 버리니까 이거는 벌써 검증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방을 일단 나스닥 하방을 일단 당연히 청산을 했고요. 다음에 또 잡아야, 네, 또 다음번 기회를 또 노리게 된 거죠. 하여튼 뭐 그렇다. 시작부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검증하겠다라는 게 아니다. 이거는 시작부터 강력한 매도세가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거고 이건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죠? 예. 근데 지금 한국 증시도 그렇다고요. 한국 증시도 지금 시작부터 전일의 고점을 완전히 넘어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강력한 매수세 등장한 거라고요. 슈팅일 수도 있으나 분명히 슈팅일 수도 있으나 이건 더 올라가겠다라는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단 고점을 잡으려고 하면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쨌든 이 몇 거래일 정도 좀 지금 어떤 타이밍이 좀 뒤로 좀 미뤄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코스피가 오르고 있으니까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날이죠, 그죠?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중고점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지금 흐름이 좀 버벅거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뭐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 일단 봤고, 일단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약간 좀 일단 타이밍이 좀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슈팅성 흐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일단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생각 들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 들고, 환율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전저점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더 이상 이제 달러를 들고 갈 근거는 일단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전저점 붕괴시켰으니까 이제 하락으로 더 달러는 가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달러 들고 갈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움직임이 분명히 어떤 정상적인 움직임과는 약간 거리가 좀 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 보는 시간 정도는 조금 거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거래일 정도 좀 전반적으로 다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라고요. 더 이상 달러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슈팅성 흐름이 진행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이런 슈팅성 흐름, 이런 걸 좀 검증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런 슈팅성 흐름이 좀 끝나고 이런 어떤 그 정상화의 흐름이 좀 나타나는지까지 일단 저는 좀 기다려 보겠다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은 지금 이거 붕괴되는 거 확인하면 오늘 종가까지 붕괴되는 거 확인하면은 달러도 이제 놔주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판단은 뭐 여러분들 몫이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서 변동성 확대되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지금 이런 슈팅성 흐름 진행되는 거 일단 인정해주고 조금만 좀 더 기다리다가 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뭐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 뭐 진입을 하든지 그런 거는 일단 좀 확인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거죠. 일단 살아남는 겁니다. 손실을 깔고 앉아서는 안 돼요. 그죠? 예, 빨리빨리 자를 건 자르고, 하여튼 손실을 깔고 앉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일단 좀 확인을 하고 좀 기다려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